저금리를 이기는 ETF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김수환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금융시장 그렇죠. 동향인데 그래도 춘제 이후에 중국이 사실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을 다 한꺼번에 반영하면 어떡하나 많이 그렇죠. 걱정을 했는데 상당히 안정된 모습, 오히려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하는 그 시간대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고 투자자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이 좀 많으셨는데요. 다행히도 금요일 날 저녁에 조금 좋은 그런 흐름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다음에 뭐 일주일간 쉬면서 이제 굉장히 조금 세계 증시가 그간 많이 떨어졌던 걸 한 번에 다 반영하면서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어쩌나 하는 이런 우려들이 좀 많았지만 다행히 중국 증시가 좀 선방을 하면서 안정적인 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뭐 가장 큰 요인들 중에 하나로 한다면은 일단 뭐 그 투자자들의 우려가 조금 완화된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위안화를 좀 절상하면서 투자자들의 그런 불안한 그런 요소들을 조금 줄여줬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달 수출 지표가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로 조금 긍정적인 상세 반응이 좀 일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났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뉴욕 증시도 좀 좋았고 중국 증시도 좀 안정된 방향으로 좀 흘러가면서 불안했던 일본 증시도 다시 방향성을 좀 잡고 우리나라나 홍콩 증시도 급락세를 접고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좀 의미 있는 상승을 조금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상반기에 이런 상승이 단순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저가 매수세에 의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조금 이제 안정적인 흐름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 주 수목금 세계 증시가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좀 보셔야지 다음 주에 안정적으로 가겠구나 혹은 다시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추가 급락할 수 있겠구나 이런 방향성을 좀 탐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소비재나 아니면 산업주 중심으로 조금 굉장히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면서 증시를 좀 지탱했던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품 시장. 네. 이 간밤에 어제 저녁에 소식이 나왔어요. 이 감산에 사실 기대를 좀 했었는데 동결. 네. 이 국제 유가는 또 여기서 또 좀 하락하는 그 모습이 좀 나왔고요. 상품 시장 한번 들여다볼까요?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대부분의 원유 선물을 매수 포지션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 혹은 그 다음에 감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투기 세력들은 굉장히 이제 매수를 많이 포지션으로 보유를 했을 텐데요. 뭐 대부분의 이렇게 매수 포지션들을 보유자들은 감산을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기대감 좀 많이 갖고 있었을 거지만 실제적으로 감산 발표는 일어나지 않았고 동결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뭐 사우디와 러시아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카타르 이렇게 뭐 그 오펙 국가, 비오펙 국가들 간에 감산 협의를 했지만 감산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면 증산이 결정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오히려 조금 그나마 뭐 안도할 수 있는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의미를 좀 부여해 본다고 하면 오펙인 뭐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비오펙국이 감산에 관련된 협의를 해서 무언가 결과가 도출된 게 15년 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저유가 상태가 오펙 국가가 됐든 비오펙 국가가 됐든 굉장히 조금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지니고 있고 뭐 예전같이 뭐 계속 유가가 하락하든 하락하지 않든 증산하겠다, 계속 시장에 원유를 공급하겠다 이런 뉴스들은 더 이상 이제 시황적으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감산을 할지 혹은 지금처럼 동결을 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건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의 유가 시황과는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세계 증시가 안 좋아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증산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원유 가격이 20불 때 떨어진다, 10불 때 떨어진다, 나중에 뭐 공짜로 줄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고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동결을 하고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더 이상 뭐 급락할 수는 있지만 뭐 20불 때, 10불 때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급락을 하더라도 뭐 20불 중후반 선에서는 어느 정도 그 다시 감산이나 동결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시황을 기대하는 매수 세력들이 예전보다는 강하게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하단을 좀 지지할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황이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뭐 2월 말과 3월 초에는 그나마 조금 날씨가 좀 낮아져서 굉장히 천연가스 수요가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나마 조금 천연가스의 하단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이런 예보들이 이번 주에 다시 좀 바뀌게 되면서 2월 말과 3월 초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날씨가 온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보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을 이탈하고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천연가스가 바닥권에서 반등할 때도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했지만 뭐 모든 악재가 다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악재가 나올 게 없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엔 단계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천연가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오늘이나 내일 모레 시황을 좀 보시면서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금속물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지난주에 올랐었죠. 뭐 중국 증시도 불안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불안하고 뉴욕 증시도 폭락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뭐 투자들 사이에서 끌어올리면서 뭐 채권이나 금이나 뭐 엔화나 안전자산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매수세가 올라가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안정화되고 뉴욕 증시가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욕구가 다시 줄어들고 하면서 그 금속물 같은 경우에 단계적으로 좀 낙폭을 크게 키우는 모습을 좀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금융시장, 상품시장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지난주에 소개해주셨던 네. ETF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 제목이 네. 저금리를 이기는 ETF인데 네. 이 고금리까지도 이 정도면은 이길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두 상품을 잘 선정해 주셔서 수익이 네. 좀 많이 났는데 한번 네. 리뷰를 해보죠.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품은 유가 상승 방향으로 베팅되는 상품 하나하고 S&P가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S&P 상승 방향 쪽으로 먼저 추천해 드렸었습니다. 뭐 SPY라고 하는 S&P 상승 방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2월 12일 날짜에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그 날짜에 방송하고 뭐 2% 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어제 날짜에도 다시 1% 후반대까지 오르면서 뭐 3% 중후반대 수익률이 나왔었고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S&P에 관련돼서 이제 종목을 추천드릴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차트의 뭐 그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나 지지 구간 아니면은 뭐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 뭐 시황적인 부분들은 그때그때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 시점이 아니고서야 예측드릴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시황이 그렇게 강력한 시황이나 강력하게 악재적인 시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기술적인 구간에서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S&P에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기술적인 지표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방향성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지난주에는 좀 특별하게 보통 제가 이제 유가를 말씀드릴 때는 상승이나 하락 방향 한 배짜리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가 좀 강하게 상승 방향 두 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10일 날 말씀을 드려서 그날은 뭐 거의 6% 중반 가까이 상승을 했고 어제 날짜에는 지금 보시면 한 2% 가량 하락한 걸로 나오지만 장중에는 4% 넘게 상승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청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셨다고 하더라도 4%가 넘는 수익이 나셨을 것 같고 만약에 어제 날짜에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시장을 조금 종합해서 판단을 하셔서 좋은 판단을 내리셨다고 하면 뭐 장중에 4% 정도 넘었을 때 유가가 감산이 아닌 오히려 그냥 동결을 했다 그런 시황이 나왔다고 그런 시황을 딱 접하셨을 때 감산을 하지 않고 동결을 했으면 더 이상 추가 상승할 만한 그런 매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셔서 만약에 장중에 터셨다고 하면 뭐 10% 가까운 수익률이 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는 부분들은 시황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 판단에 조금 그 참고를 하셔서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리뷰를 해봤는데 이번 주도 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유망 ETF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제가 이제 보통 추천을 드릴 때는 일주일 단위로 이제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간 어떤 상품이 좋을지 이렇게 한 방향짜리로 좀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매주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방향성도 뭐 다이나믹하고 변동성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다른 상품들은 굉장히 잔잔하게 움직이면 ETF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방향성이 좀 그날 나오는 상품들이어야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유가 상품을 가지고 왔지만 위아래 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을 이렇게 두 개를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자, 크루드오일 차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크루드오일이 30불대 가격이 지금 현재 시황을 종합해 본 결과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그 구간인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감산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그런 기대감이 없다면 30불 이상을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그대로 30불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다고 해서 20불, 25불 정도 부근에서는 다시
뭐 이렇게 추가적인 긍정적인 시황이나 저가 매수세 때문에 다시 좀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30불대 가격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현재까지의 시황을 종합해 보건대는 한 30불대 가격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인 것 같고요. 현재 뭐 그 선물 기준으로는 한 29불 중반 정도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30불을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하락 방향 쪽으로 투자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에노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USO는 상승 방향 한 배짜리 상품이고 이 상품은 이제 하락 방향 한 배짜리 상품이기 때문에 30불 부근에서 만약에 돌파해서 뭐 31불, 뭐 30불 후반대 가파르게 상승하고 만약에 상승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강력하게 나왔다고 하면은 투자되면 안 되는 상품이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30불대 부근까지 상승, 단기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인 좋은 이슈들이 나오지 않는 뭐 더 이상 감산 얘기는 당분간 나오기 힘들게 됐고 중국 증시가 여기서 갑자기 뭐 긍정적인 시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뭐 원유 수요에 대한 그런 수요 욕구가 굉장히 올라간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확률이 높은 확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흐름상으로는 지금 현재 뭐 오르고 있기 때문에 29불 중 뭐 후반 아니면 30불 초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30불을 그 이탈하는 그 시점에서는 디에노 상품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30불을 지지하면서 유가의 긍정적인 시향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유가 상승 한 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방향성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이번 주에는 굉장히 조금 유효할 거라고 보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특히나 위아래로 조금 그 같이 할 수 있는 상품을 동시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추세 방향이 좀 나오기보다는 30불 선을 그 기반으로 해서 위아래로 조금 흔드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유가 상승의 공격적인 상품을 그렇죠.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 주에는 좀 변동성을 예측을 하시면서 그렇죠. 상품을 좀 들고 오셨네요. 뭐 대부분 투자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시장들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좀 변동성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상품 하나 더 전해주시죠. 뭐 S&P 아까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S&P가 이제 다시 1900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상품들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말씀드리면서도 잠깐 짚어드렸지만 긍정적인 시황을 기대할 만한 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안에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호재거리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기술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S&P가 이제 1900선에서 돌파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구간에 돌입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빅스 상품을 가지고 왔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S&P 말씀드릴 때 항상 그 말씀을 드리지만 뭐 2000선, 2100선, 1900선, 1800선 이렇게 100단위로 끝나는 데에는 항상 기술적으로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를 뭔가 돌파를 하거나 이탈을 한다면 뭔가 그런 강력한 시황들이 나와야겠지만 현재 19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1893선 정도에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유를 아까 말씀드렸던 원유 30불대의 가격과 비슷하게 판단하셔서 1900선을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1900선 후반선에서 어느 정도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서서히 빠진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단기적으로 그 빅스라는 상품을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조금 유효한 또 한 주간의 투자법이 될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뭐 1900선을 뚫고 1910선, 1915선 가파르게 올라가고 올라가는 그 시황이 정말 정당하게 S&P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거리 뉴스가 맞다고 하시면 빅스를 청산하시는 게 맞고 손절하시는 게 맞지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1900선 초반에서 뭐 특별한 이슈 없이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조금 지지부진하게 좀 이어가고 있다가 다시 1800선 후반까지 좀 추락을 한다라고 하시면 빅스 상품 투자하시는 거 굉장히 유효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반등을 예상하셨는데 이번 또 반대 상품을 약간의 조정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금리를 이기는 ETF 김수환 대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